최근 개최된 프로맷 2023 행사에 등장한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최신 로봇 디지트의 네 번째 버전인 V4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물류창고처럼 꾸며진 전시 부스에서 사람을 대신해 무거운 박스를 들고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질리티 로보틱스는 아마존 산업혁신펀드, DCVC, 플레이그라운드 글로벌 등으로부터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받으며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 로봇 스타트업입니다. 디지트는 사람처럼 이족 보행을 하지만 휴머노이드가 아닙니다. 인간을 흉내내서 인간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 휴머노이드 개발의 목표이지만 디지트의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다리는 인간보다 타조를 닮았는데 기능을 추구한 결과로 탄생한 자연스러운 형태입니다. 인간을 흉내내려는 의도로 만든 게 아니란 점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나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분명히 다른데요. 개발진들은 디지트를 휴머노이드가 아닌 휴먼 센트릭 로봇, 즉 인간 중심의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트는 처음부터 인간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 인간 곁에서 일을 돕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는 일은 무엇이건 하고 인간이 가야 하는 곳은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온 역사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산업용 로봇들은 그들만을 위해 설계된 특수한 공간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디지트는 로봇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하는 일상의 공간에 들어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러한 기능 추구의 결과로 탄생한 디지트의 두 개의 다리는 그 역사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시작은 2009년 오레건 주립대학교의 다이내믹 로보틱스 랩에서 개발한 로봇 에이트리아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디지트의 조상님이 바로 이 에이트리아스인데요. 당시 이 연구소는 동물의 걷기와 뛰기를 바이오역학의 관점에서 모방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동물, 특히 조류의 걷기와 달리기를 촬영하고 이를 수학적 모델로 그 원리를 추적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완성된 것이 스프링 매스 모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연구 결과를 로봇에 반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들의 손으로 만든 첫 이족보행 로봇 에이트리아스였습니다. 로봇의 구조 자체를 철저하게 동물 운동을 분석한 수학적 모델에 기반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근거한 컨트롤도 어렵지 않고 단순해 개발이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핵심 개발자이자 현 CEO인 데미언 쉘터는 로봇의 성능을 더욱 높여 상업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결국 2015년 그는 둥지가 되어준 오레건 주립대학교 밖으로 나와 스핀오프로 창업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로봇이 바로 캐시인데요. 처음부터 철저히 상품으로 개발된 로봇입니다. 캐시는 에이트리아스보다 훨씬 세련된 형태로 탈바꿈했지만 보이지 않게 4개의 무릎이라는 특징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류의 보행은 인간과 다릅니다. 인간은 평평한 발바닥을 이용하지만 조류는 발가락뼈와 근육으로 걷고 뜁니다. 그래서 사실 무릎으로 보이는 부분은 발목이죠. 로봇, 캐시 역시 발가락으로 뛰고 있는 것이죠. 에이트리아스 개발의 바탕이 되었던 동물 운동의 수학적 모델 연구가 조류의 다리를 기본으로 했었죠. 그 때문에 캐시의 형태는 점점 더 타조의 다리와 닮게 되었습니다. 2022년 드디어 디지트가 탄생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전의 로봇들이 귀머거리의 장님이었다면 디지트는 드디어 카메라와 비전 센서, 라이다가 장착되어 감각 활동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디지트는 드디어 GPS 내비게이션을 통해 길을 찾아갑니다. 주변의 지형지물을 파악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잔디밭, 언덕길도 다닐 수 있고요. 거친 흙 자갈길도 잘 걸어다닙니다. 전력이 소모되면 직접 충전을 위해 도킹 스테이션에 알아서 가서 충전합니다. 보도블럭, 자갈길, 잔디 등 어떤 지형에서도 이동합니다. 다양한 바닥에서도 점프가 가능합니다. 상자를 들어올릴 수 있고요. 문도 직접 열 수 있습니다. 들고 있는 물건의 균형이 바뀌어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장애물도 쉽게 피하고요. 이미 사람이 물류창고에서 하는 단순한 일들은 모두 대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디지트는 캐시의 조류형 이족 보행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인간처럼 상반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발가락으로 걷는 어질리티 로보틱스 로봇의 특징은 디지트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는데요. 디지트에 와서는 이를 더 장점으로 살려 작동하지 않을 때 새가 앉는 것처럼 다리가 거의 완전히 접히는 구조로 만들어 운송과 보관이 편리해졌습니다.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접히는 다리는 물류창고 아래 선반에서 인간처럼 쪼그려 앉아서 새롭게 장착된 팔로 상자를 들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간이 들 수 있는 물건을 들 수 있고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을 어디든 간다면 인간의 노동을 함께하거나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일관된 관점은 인간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똑같은 수준에서 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로환경 안에서 적응하도록 개발된 탓에 결과적으로 인간과 비슷한 크기와 무게, 체형을 갖게 되었지만 작동 방식은 인간의 몸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처음 디지트는 버전 3까지는 으스스하게도 머리가 없었습니다. 다리만 있을 때는 상관없었는데 상체는 있으나 머리가 없는 오싹한 형태로 프로토타입이 탄생했는데요. 철저한 이공계 기능주의자들인 개발진들은 그게 왜 필요한지 의문을 표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시죠.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해도 머리 없는 동료와 어두운 창고에서 단둘이 작업하는 일은 설사 그것이 로봇임을 안다 해도 유쾌한 일이 아니겠죠? 결국 그들은 양보하여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친숙한 형태의 얼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최근 발표된 버전 4에서 볼 수 있는 귀여운 LED 눈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 LED 눈은 간단한 의사표현도 가능하고요. 이제 인간이 곁에 두고 좀 더 편안하게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개발진들은 앞으로도 디지트를 인간과 닮게 만드는 일보다는 인간이 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고된 육체노 등을 모두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택배 아저씨 대신 로봇 디지트가 우리 집 앞에 쿠팡 박스를 두고 갈 날이 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CMP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